안녕하세요. 안세롬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상을 수상하게 해주신 생명평화민주주의 연구소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 참 얼떨떨하면서도 이 논문을 읽어주시고 논문의 의미를 높이 평가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또 앞으로도 연구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제가 해외에 있어서 직접 참석할 수 없어서 정말 아쉬운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만나 뵙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대기기후 보전 실천과 커먼즈 정치라는 제 학위 논문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의 주요 키워드는 커먼즈인데요. 커먼즈라는 개념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공동의 것으로서 향유되는 또는 향유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이것들을 이제 다루는 방식이 공동체가 또는 함께 길을 모색하는 점을 어, 계속해서 염두에 두는 개념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먼즈에 대한 이론들은 꽤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가와 시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치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고, 또 국가에다가 신탁 관리해야 된다는 이론도 있고, 또 국가나 시장과 협력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커먼즈 개념을 통해서 체제에 대항할 수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공부해 보면서 저는 대기 커먼즈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기 오염이나 기후 변화와 같은 이제 환경 사안들이 이제 중요하게 자리 잡으면서 이 개념을 좀 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기 커먼즈라는 이 논의를 어, 대기 커먼즈라는 논의가 없지 않은데 그것들은 대체로 맨 오른쪽 그림처럼 대기라는 어떤 큰 덩어리를 상정하고 공동체가 관리하는 방식의 이론을 전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한계들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대기를 어떤 물리적이고 객관적 실체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어, 그런 전제 위에서 이제 진행되는 논의들에서 조금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대기가 늘 균질한 덩어리로만 존재한다는 점도 좀 한계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대기를 관리하는 효과적인 제도나 규칙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어, 그 외에 이제 쟁점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을 커먼즈의 객관주의와 관리주의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넘어서는 이제 논의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먼즈 정치라는 이제 논의를 전개를 해 보았는데요. 어, 제가 이제 굳이 나누자면 커먼즈 관리 연구, 정치 연구가 이렇게 똑 떨어지진 않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커먼즈 정치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구성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고 커먼즈가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또 구성된다고 보는 가정 위에서 논의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주요 관심사는 커먼즈를 관리하는 제도나 커먼즈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방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커먼즈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또는 커먼즈에 어떤 정치가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대기 커먼즈를 보면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가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대기 중에 특정한 오염물질이 적다면 대기가 커먼즈인가 또는 특정 지역의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면 대기 커먼즈가 되는 과정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대기 커먼즈 정치라는 관점은 이런 질문에 이제 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이 대기 중 어떤 물질에 누가 주목하고 어디까지 그 공동이라는 경계를 긋고 있는가 또 대기의 상태를 공동이 함께 누리기 좋은 상태로 보는 그 기준이 뭐고 또 누구의 입장에서 그걸 규정하는가 뭐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대기 커먼즈 정치라는 관점을 취하면 누가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대기 커먼즈를 독특하게 위치시키는가를 살펴보는 방식의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던 사례는 한국의 대기 오염 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천들인데요. 이것들이 대기 커먼즈를 특정한 방식으로 위치시키는 지점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방공해 운동 시기에 있었던 대기 커먼즈, 또 90년대에 있었던 블루스카이 만들기 운동인데, 이때는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함께 이제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자 노력한 이 실천과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와 또 세 번째 사례는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라는 이 단체인데, 이것들은 주로 자녀를 가진 여성들이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실천을 했던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 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 대기 커먼즈가 어떻게 독특하게 위치되고 경계지어지는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공해 단체의 반공해 운동은 정리하면 자본과 국가로부터 민중의 것을 되찾자라는 프레이즈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업단지 임금 농어민이나 한국과 일본의 공해를 이제 관찰을 하면서 이 민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대기가 불평등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이 자본과 국가가 대기를 독점하고 민중 계급을 수탈한다고 이제 추론을 하면서 이 대기 커먼즈를 어떤 민중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블루스카이 운동은 이 당시에 이제 월드컵 개최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대기 오염을 줄이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때는 시민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시민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경계는 월드컵 개최 도시를 중심으로 이 대기 오염을 관리하는 실천들을 하게 되고,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라는 단체의 미세먼지 대응 운동에서는 국가가 국민과 아동의 숨쉴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이제 프레이즈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이 대기 오염을 보면서 국가의 의무나 의지를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취약하고 부모가 절박함을 이제 드러내면서 국가가 대기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 사례인 청소년 기후행동의 그 대기 커먼즈에서는 미래의 대기를 향유할 나의 정치적 위치를 인정하라라는 프레이즈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세대적으로 불평등한 대기가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례를 보면 각각이 이제 발화하는 주체도 다르고 거기에서 상정되는 공동체도 다르고 거기 대기에 이제 그어지는 경계도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공해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계급을 경계 삼아서 민중 계급이 있고, 그 민중 계급은 피해자이자 당사자이고, 그때 이제 상정되는 커먼즈는 자본과 국가에 의해서 빼앗긴 커먼즈, 그리고 그것에 대항함으로써 찾을 수 있는 커먼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환경단체나 이제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서 블루스카이 운동을 했을 때에는 그 월드컵 개최 도시 및 도시의 시민이 이제 그 상정되는 공동체이고, 이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과 정부가 협력해서 이 도시를 잘 관리함으로써 커먼즈가 관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 사례인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단체의 그 대기 커먼즈는 이 발화 주체가 엄마이고, 그때 상정되는 공동체는 국민 또는 취약한 계층, 이런 것들입니다. 그때 경계는 이제 한국이라는 영토이고, 그 영토 내에 있는 복지국가 또는 녹색 복지국가가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또는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커먼즈가 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커먼즈가 구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인 청소년 기후행동의 대기 커먼즈는 발화 주체는 청년이고, 이때 이제 상정되는 공동체가 청년 또는 미래 세대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세대라는 것을 중심으로 경계가 지어지고, 이때 이제 청년이나 미래 세대를 배제함으로써 커먼즈가 탈구성되거나 또 그 청년 운동을 통해서 이제 커먼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를 하나로 보는 관점,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관점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어떤 하나의 덩어리라기보단 계속해서 경계가 그어지고 절개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커먼즈가 계속 다른 존재로서 각각에 존재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커먼즈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이제 독특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만 존재하고 그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속에서 행위자는 어떤 무수한 현실 중에서 극히 부분만을 관찰을 했고 또 그걸 통해서 독특한 경험과 추론을 통해서 그 커먼즈를 구성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 대기 커먼즈는 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복수의 내용과 방식으로 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즈를 구성하는 어떤 행위자도 대기를 통해 발생한 모든 사건과 현상을 관찰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으며 또 대기가 넓게 퍼져 있고 막힘없이 흐른다고 해서 누구나 대기를 동일하게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경험을 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기 커먼즈, 이걸 비롯해서 많은 커먼즈들이 관찰 의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커먼즈의 규모, 범위, 또 커먼즈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와 방식을 고정되어 생각할 수는 없다고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나마 이 논문의 아이디어와 내용을 공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이나 학위 논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저는 비슷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커먼즈 개념을 어떻게 재정립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동료 연구자와 하고 있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대기 기후보전 실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교육 전공이라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사유하고 또 적용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직접 발표장에서 뵐 수 없어서 너무 아쉽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